안녕하세요. CBD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BD 네 번째 시간에 앞서 화면 공유를 먼저 진행하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CBD의 전체적인 계략도를 배웠으니 디테일하게 CBD를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CBD를 보시면 일단 PB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CBD는 케미칼, P는 피지컬이죠. 피지컬 데포지션. 피지컬 데포지션은 무슨 말이냐? 피지컬 베이퍼를 만드는데 피지컬하게 온도를 준다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직진성을 높이는 진공 챔버에서 자 보세요. 직진성을 높이는 진공 챔버. 하이 프레셔보다 로우 프레셔에서 훨씬 더 뭐라 했죠? 이동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진공 상태에서는 거기에 볼테지만 가해주면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서머 리버퍼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배울 건데 그 서머 리버퍼레이터의 원리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소스를 넣어요. 소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될 테지만 이렇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텅스텐 보트가 있어요. BOAT. 여기에다가 골드 소스를 넣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골드 소스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게 해볼게요. 골드 소스를 이제 연구용으로 나온 골드 소스를 넣습니다. 비비탄처럼 생겼는데 진짜 99.9% 골드예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놓고 히트를 여기다 가해요. 텅스텐 보트에.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녹죠? 골드가 녹습니다. 근데 녹았는데 여기 상태가 진공 상태다. 진공 상태에서 온도를 계속 주면 얘가 이렇게 스물스물스 아톰들이 증발을 합니다. 베이퍼가 된다는 얘기죠. VAPOR. 베이퍼 상태가 돼요. 베이퍼 상태가 됐는데 여기가 진공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올라가는 힘만 받아서 직진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상온이었으면 약간 이 양옆으로 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옆으로. 그 입자들도 있고 입자들이 부딪히면은 그 원자 분자가 위로 올라가다가 입자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에 맞아서 옆으로 산란될 수도 있고 방향이 디렉션이 바뀔 수도 있잖아. 진공은 그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온도에 의해서 히팅에 의해서 올라가서 기판을 이 천정에다가 이 방막을 증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골드 소스를 여기 바닥에 놓고 여기 위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인 실리콘 웨이퍼를 놓으면 뒤집어 놔야겠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실리콘 웨이퍼가 골드가 이렇게 방막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드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발 온도에 따른 증발량에 따라서 증착 속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온도를 높게 주잖아.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가는 양이 많아져. 그러면 댐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데포지션 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장비에 여기 보면 디텍터가 있어요. 여기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이렇게 계속 쏴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서 디텍터가 여길 쏘죠. 여길 쏴서 여기에서 얼마나 속도로 데포레지션이 두께가 증가하고 있는지 속도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속도를 알려주면 요 양이 온도를 높여주면 요거의 데포지션 레이트가 뭐 2 옴스트롱 per second 1초에 2 옴스트롱씩 쌓인다. 이러다가 이거 10초 쌓으면 몇이에요? 20 옴스트롱이죠. 그러면 2나노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온도를 이거보다 훨씬 높였어. 그랬더니 갑자기 10 옴스트롱 per second 이렇게 나오면 이 10 옴스트롱 per second으로는 2초만 쌓아도 내가 20 옴스트롱 2나노를 증착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증착할 때 이 증착하는 거의 증착 속도는 내가 주는 hit에 비례한다. 그래서 입자의 형태가 다양하며 유니포미티가 좋지 않다. 입자의 형태가 다양하며 유니포미티가 좋지 않다는 건 열에 의존해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어,
그 올라간 방막이 그 위에 여기 이 천장에 닿았을 때 또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2D로. 돌아다니다가 시딩이 돼서 증착이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니포미티가 훨씬 더 좋은 방막이 있습니다. 네, 방막이 좋지, 유니포미티가 좋지 않다라는 게 어떤 건지는 나중에 제가 그냥 나중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한번 저희 랩에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블리케이션을 가보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중에 여기 보면 이렇게 몽글몽글몽글몽글하게 돼 있죠. 이 지금 골드를 제가 증착한 거예요. 열 증착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골드가 이렇게 성글성글 올라가 있죠. 저는 일부러 이 성글성글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열 증착기로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가 보통은 이렇게 방막처럼 필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디펙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열 증착기가 디펙트, 여기 보면 디펙트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이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있어요. 이런 그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 골드 방막이 생길 때 처음에는 이렇게 성글성글하게 되다가 얘네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게 방막이 다 메워지면 플랫한 면이 되거든요. 근데 그 플랫한 면도 성글성글하게 생긴 거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죠. 요렇게 처음에는 이 그림이 지금 이 이베포레이션의 전 단계를 제가 담아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골드비가 내려오죠. 골드비가 내려와서 이 표면에 골드가 이렇게 하나 낱개로 붙다가 얘네가 시딩이 돼서 점점 자라고 자란 다음에 점점점 묵혀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커져서는 사실은 거의 필름처럼 되거든요. 이 아래처럼 필름이 되는데 필름이 됐는데도 약간 이제 골짜기 같은 게 있는 게 싫어. 그런 경우에는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거를 여기 CMP, 케미칼, 머케니칼, 폴리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예시를 좀 찾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사멀 이버포레이션에 대한 자, 이런 텅스텐 보트에다가 이렇게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크롬을 넣네요. 알루미늄을 넣을 수도 있고, 은도 넣을 수 있고, 골드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넣어서 용융 상태로 해서 액체 상태에서 위로 증발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실리콘 웨이퍼를 뒤집어 놓죠. substrate. 이바포렌트는 내가 증발하려고 하는 용액 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은 공을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전류를 걸어주면 여기에서 힛이 발생해요. 힛을 발생하면 얘가 녹아요. 그래서 녹으면 알루미늄을 넣었으면 알루미늄 소스가 녹아서 알루미늄 물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증발해서 여기에 증착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는 내가 온도가 너무 높은 데서 용융 포인트를 가진 거는 이빔 이버퍼레이터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멀 이버퍼레이션 말고 피지컬 이버퍼레이션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이빔 이버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빔은 뭐냐면 아까는 뭘 줬죠? 열을 줬죠. 열을 줘가지고 이버퍼렌트를 녹였잖아. 근데 이제는 이빔 이버퍼레이트, 이빔을 쏴가지고 녹이는 거야. 여기를 이빔을 쏴서 녹이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려. 이빔 이버퍼레이션이 훨씬 더 직진성이 좋아요. 똑같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있고 필라멘트에서 전자를 발생시켜. 그래서 전자들이 이바포렌트를 때려.
그래서 여기를 데워서 위로 올린다. 왜 다른 거랑 구분해서 하냐? 그러니까 하이 템퍼처에 녹는 물질은 이빔을 쓰는 게 좋고 이빔이 더멀 이버포레이터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밀도가 더 순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빔 이버포레이터를 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멀 이버포레이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로 히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힛을 더 높게 필요로 해서 녹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빔 이버포레이터를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보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여기 보시면 텅스텐, 루비듐, 그 다음에 NB 뭔지 몰라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빔 이버포레이터보다는 서멀 이버포레이터가 좋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퍼터링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죠. 스퍼터링은 뭐냐? 스퍼터링은 설명하기 전에 내가 영상을 먼저 보여줄게요. 스퍼터링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발표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스퍼터링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뭐 이거는 저기도 필요하네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마치 스퍼터를 이용할 때 뭔가 스퍼터는 명확하게 다른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설명에서는 스퍼터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으로 이 그림을 갖다 쓴 거고 보세요. 이제 증착에서 왜 이빔 이버퍼레이터랑 더멀 이버퍼레이터 두 개가 종류가 다른지 알겠죠? 연구실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버퍼레이터들은 대부분 이 이빔 이버퍼레이터 아니면 서멀 이버퍼레이터입니다. 저희 연구실에도 서멀 이버퍼레이터가 있고 부자연 교수님네와 최원호 교수님네 이빔 이버퍼레이터가 있죠. 보통은 이런 장비가 그냥 공정하는 랩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력 장비로 있는 건데 이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한 두세 대 가격이거든요. 장비 하나가. 그래서 그런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스퍼터라는 것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스퍼터는 뭐냐면 여기 아래 웨이퍼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방막은 여기에 쌓을 겁니다. 그래서 타겟 금속 원자는 여기에 쌓여요. 그죠? 그런데 타깃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마치 우리 느낌이 타깃이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웨이퍼 위에다가 쌓으니까 여기가 타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타깃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준으로 타깃이라고 하냐면 플라즈마가 생기면
이 플라즈마가 공격해야 될 타깃이 얘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빔 이버포레이터나 더멀 이버포레이터에서 이버포렌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게 바로 이게 뭐였죠? 소스였죠. SO, SOU, SR, 아니야. SOURC. 뭐야? URCE. source. 맞죠? source. 이 source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빔 여기서 플라즈마를 딱 때려서 그 주파수 프리퀀시를 때려서 아르곤 가스의 이온들을 만든 다음에 이 이온 아주 이 활성도 좋은 어디든 닿기만 해봐 내가 다 잡아 뜯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온들이 이 타겟에 닿게끔 하는 거예요. 이 타겟에 닿으면 뭐야? 이 타겟이 뜯어지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온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걸어가지고 이 메탈 이온이 잡힌 뜯어진 이온 타겟이 어디로 가? 아래 기판으로 빡 부착하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온 특공대를 만드는 거야. 여기 플라즈마 여기 챔버 안에다가 다시 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왜 안 지워지죠? 잠깐만요. 왜 안 지워져? 허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야겠다. 뭐지? 아이고. 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제 지금 컴퓨터에 지우개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상황, 지워진다. 근데 뭘 근거로 지워지는지 어떤 때는 지워지고 어떤 때는 안 지워지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포기하겠습니다. 안 지워지니까. 어떤 건 지워지고 어떤 건 안 지워져요. 얘는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얘는 안 지워집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제발 지워져라. 지워져라. 안 지워지네. 자, 알 수 없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말했냐? 특공대. 자, 이온 특공대를 만든 거예요. 이온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온들이 요 타겟에 딱 가. 그래서 타겟에 딱 가서 이온이 뭐랑 붙어? 이 녹색 타겟이랑 붙어. 녹색 타겟이 가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얘가 쭉 떨어져. 그래서 요 웨이퍼에 여기에 이 이온들을 여기다가 놓고 이온은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이온 탈출. 그러면 여기에 차근차근 방막에다 쌓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스퍼터링입니다. 그러면 차이점 알겠어요? 자, 더멀 이버포레이터. 열 줘가지고 히팅 시켜서 위에다가 증착해서 붙이는 방식. 이빔 이버포레이터. 온도가 더 높게 필요한 경우에 강력한 이빔을 쏴가지고 위에다가 천정에 붙이는 방법. 스퍼터. 타겟에다가 이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뜯어낸 상태에서 그 뜯어낸 녀석을 어디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이는 방식. 그래서 아르곤 이온을 어디에다가 챔버 내에서 타겟에다가 붙인 다음에 DC 스퍼터링, DC를 줘가지고 강력한 충돌로 도체 박지를 여기에다가 쌓는다. 라는 방식이죠. 그럼 스퍼터도 이제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서버 이버포레이터, 이밍 이버포레이터, 그 다음에 스퍼터 이 세 개.
연구용어로 제일 많이 쓰는 세 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케미칼 베이퍼. 케미칼 베이퍼는 어떤 방식? 케미칼에 의해서 베이퍼라이제이션을 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증착을 할 때 케미칼 베이퍼 증포 방식은 가스를 챔버 안에다 넣어줄 거고 그 가스가 분산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주던지 아니면은 리액티브한 가스를 많이 주던지 그 두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 봐요. 자 온도를 올려주는 방식이 있고 가스를 조절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에 조절하는 방식은 가스의 양이 많을수록 부착이 잘 되겠죠. 부착 굿. 그다음 온도 조절은 양이 그냥 노멀한데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 가스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으니까 부착이라고 쓰네요. 부착이 굿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온도가 높은 영역과 온도가 저온 영역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온도가 높다면 그죠? 온도가 높다면 가스가 많을 필요가 있나요? 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스는 언제나 자 여기 지금 MFC가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MFC가 대표적인 그냥 C에서 이게 컨트롤러라는 뜻이고요. 이 F가 플로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M이 뭐 모터라이즈든가 틀릴 수 있어요. 모터라이즈든가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 가스 플로우 조절하는 거야. 가스 조절하는 기계 이 MFC는 그런 용도로 써요. 우리가 그냥 엔지니어들이 다 MFC 이러면 그냥 가스 유량 조절하는 기구 이렇게 인식하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구를 가지고 여기서 가스를 이렇게 넣어줬어. 여기서 이렇게 넣어줬어. 여기 MFC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런데 웨이퍼가 여기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고 얘는 이렇게 누워 있어. 일자로. 그럼 둘 중에 대량 생산은 어디에 맞아요? 여기가 대량 생산이죠. 여기가 대량 생산. 그죠? 그 정도는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둘 다 막질이 좋아야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왜 대각선으로 만들었을까? 이거 이렇게 대각선 챔버로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나 유체역학을 배우시게 되면 유체역학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라미나 플로우, 자 층류라고 하는데요. 라미나 플로우가 층류, 라미나, 라미나 플로우라고 하는데 뭐냐면 진공 상태에서 혹은 유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관이 있을 때 여기에서 불러온 파티클은 계속 요 층류를 따라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나간 파티클은 계속 여기를 지나가고요. 요 라인을. 여기서 다음에 요 라인을 지나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층류, 어떤 레이어 바이 레이어에 된 플로우를 류. 그러니까 그거의 플로우를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플로우가 갔을 때, 이게 물론 이 길이가 이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한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라미나 플로우로 여기가 아랫 레인, 중간 레인, 윗 레인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에 있는 플로우는 계속 여기를 가겠죠. 여기 있는 플로우는 이렇게 가고 여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웨이퍼를 증착시킨다고 했을 때 얘는 여기 아래 층류가 담당할 거고 얘는 이 챔버가 담당할 거고 얘는 이 위에 챔버가 담당하겠죠. 그죠?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놨다라고 치면 아래 층류에 지나가는 가스만 여기에 증착에 담당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 앞쪽에 있는 웨이퍼는 충분히 많은 양의 가스를 만날 수 있지만 뒤쪽에는 이 앞에서 다 소진된 가스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고자 이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여 놓으면 이 위로 가는 녀석도 얘를 증착하게 할 거고 아래 간 거는 타고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증착을 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층류를 놓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플로우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이 있다 쳤을 때 온도가 충분히 높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온도가 충분히 높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어디에 유용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라미나 플로우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건 라미나 플로우의 영향을 안 받겠죠. 왜냐하면 챔버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실리콘 웨이퍼가 여기 있고 그 옆에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게 이쪽으로 가스들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가스들이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근데 이 가스가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가스가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스를 엄청 많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가스를 엄청 많이 넣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여기를 채워야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도 조절 방식. 자, 저온은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서 반응 온도에 따라 증착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죠? 잠시만요. 네. 그 중간에 잠시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챔버 안에 가스들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죠. 왜? 이 챔버들을 유니폼하게 다 일정하게 방막을 쌓기 위해서는 이게 가스가 충분히 안쪽으로 침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앞면 뒷면 상관하지 않고 다 이제 대포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대포, 여기도 대포, 여기도 대포, 여기도 대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앞면 뒷면 전부 다. 그러니까 가스가 얼마나 많이 와야 되느냐. 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막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막질의 유니포미티는 웨이퍼에 얼마나 균일하게 온도가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얼마나 딱 균일하게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넣어서 대량으로 방막을 증착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힛을 줄 수 있는 게 세 군데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우리가 라이노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단면으로 그려서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는 동그랗게 둘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그랗게 둘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월 부분, 이 챔버의 월, 벽 부분을 다 히터로 감싸놨어요. 그래서 힛을 엄청나게 때려주는 거죠.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힛 되는 정도를 조절해가지고 어디는 증착을 많이 하고 어디는 증착을 조금 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만 어쨌든 힛을 많이 주는 구조. 이걸 핫월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핫월 시스템에서는 웨이퍼를 세워서 가스는 똑같더라도 엄청나게 이 디퓨전 코에피시언트를 높게 만들어가지고 증착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끔 여기에 있는 모든 가스는 적어도 막 부딪혀가지고 여기에 증착되게끔 만드는 게 핫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액션 레이트는 제한돼 있지만 리액션 컨트롤드 영역을 높이는 방향.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는 APCBD, APCBD, APCBD. 요거는 Low CBD. 그죠? 이게 좀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왜 감이 오냐고 물어보냐면 LP, 저기야. AP, 상대적으로 상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디퓨전이 보장됐지.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 저기압일수록 이 파티클, 그러니까 그 원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넓어. 그러니까 여기에 디퓨저는 개런티가 돼 있어. 그러니까 온도만 때려준다면 디퓨저는 훨씬 더 높게 만들 수 있다. 여기는 피자 굽기용 APCBD에서는 콜드월 이렇게 컨베어 벨트 이게 컨베어 벨트로 지나가는 식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컨베어 벨트로 이렇게 이렇게 플로우를 이렇게 주면서 가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유니폼하게 만나는 게 목적으로 했지만 상온상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일 수가 없어요. 온도가 높여봐야 여기 핫월처럼 못 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지를 좋게 하는 방법은 뭐야?
가스를 엄청 많이 때려 넣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서 가스 공급 속도에 따라서 증착 속도가 결정돼야 되는 이 방식 중에는 온도를 APCBD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많이 넣어주는 방식. 여기서는 가스를 많이 넣는다기보다 온도를 올려서 반응시키는 방식.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이제 그 히팅하는 방식과 넣는 가스에 따라서 목적이 다른 증착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제 고온 영역, 여긴 저온 영역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핫월이라고 그러고 고온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온인데 왜 이렇게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사실상 이 APCBD가 low PCBD보다 온도를 더 줍니다. 왜? 반응성을 개런티 해보기를 하려고. 여기서는 반응성을 개런티하기 위해 프레셔를 낮췄기 때문에 온도를 그 정도 안 올려도 이게 얘가 디퓨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고온이에요. 근데 자칫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여기 핫워를 쓰니까 이게 고온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저는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수업할 줄 몰랐네요. 되게 지저분하네. 아무튼 이해는 되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APCBD는 온도가 엄청 높아야 된다. 왜? 막질이 좀 떨어질 테니까 온도를 높여서 디퓨전 값을 개런티 한다. 반대로 가스도 아주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노출된 값을 가스를 충분히 노출시키려면 가스도 많이 든다. 결국 가스도 많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나는 APCBD는 장점이 뭔지 모르겠다. APCBD는 가스도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온도도 높아.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쓰냐? 왜? 처리량이 빠르다. 처리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얘는 처리량이 낮다. 하지만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수직으로 세워서 넣어도 이 봐봐. 만약에 얘처럼 한 번에 막 한 500개 들어가는데 얘는 한 번에 50개 들어가. 근데 얘는 100초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시간 동안 얘는 한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5,000개 그러니까 100번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 하겠죠. 그죠? 속도가 얘가 처리량이 빠르잖아. 근데 막질은 얘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질이 좋은 데에서 고가의 것을 다뤄야 될 때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막질은 좀 별로여도 되는데 두껍게 만들면 되니까 두껍게 만들면 되니까 그냥 이격만 만드는 용으로 SiO2를 써야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처리량 높은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했겠죠. 됐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CBD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안 지워지는 거는 아마 내가 전에 시행해서 했나? 그래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안 되지만 안 지워지는 걸로 가서 이거를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합시다. 아이고 컨트롤 V 안 되네.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CBD의 분해 방식 중에 좀 그래도 좀 기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놨어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실란기라고 하는 가스는 많이 들을 거야. 실레인 가스인데 실리콘에다가 수소 4개 단 거야. 수소 4개, 실리콘 이렇게. 이거를 수소를 넣어주면 실리콘에 수소가 2개가 되고 수소 가스가 생긴다. H2. 그래서 실레인 가스를 실란을 열분해한다. 그럼 열분해네. 열 줘야 되네. 여기에다가 히트 줘서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요 생긴 게 뭐야? 다이실레인. 이 다이실레인 가스에다가 요거죠. 또 실레인 가스랑 부딪히면 실리콘 Si2에다가 H 6개인 디실레인 가스가 생기네요.
이 수소와 실리콘 가스에다가 여기 실리콘 가스, 원래 처음에 실레인 가스를 합치면 디실레인 가스가 생기네요. 이 디실레인 가스에다가 고체막으로 갖다 대면 부산물 3개 나오고 실리콘 2개, 결국 뭐야? 여기에 실리콘 2개짜리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3H2 공기 중에 나올 거고 얘 퍼징해서 나가면 되고 넣는 가스는 실리콘 H4 가스 넣어놓고 여기서 리액션 시키면 되죠. 어디? 열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 H2 베이퍼 생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SiH2 생길 거고 여기서 또 결국 Si2H6 생길 거고 얘네들 기판 닿아서 실리콘만 남기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가는 형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전반적으로 CBD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여기에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반응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그 CBD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정도를 얘기를 하려면 CBD에서 적어도 고온 반응 해가지고 자 보세요. 반응가스를 넣는다 1번, 반응가스가 확산된다 2번, 반응을 시킨다 3번, 4번 기판 아래 기판에다 부착한다 부착 여기가 4번이겠죠. 1번, 2번, 3번 여기 3번 가스 페이지 리액션 가스 반응시키는 거 2번 엔드 3번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그죠? 그 다음에 부산물 탈착 5번 됐죠? 여기 4번이 아니겠네. 그 다음에 부산물 확산 부산물은 6번 나가고 여기에 실리콘 남는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CBD에서 아까 실내인기에서 뭐 했지? 수소를 넣으면 이렇게 실리콘이 남았고 산소를 넣으면 SiO2가 남으면 됐지. 산소를 넣어서 SiO2가 남았는데 부산물로 물이 생긴다. 오케이? 이해되죠? 실내인기에서 만약에 질소산화물을 넣으면 또 여기서도 부산물이 질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아니 물 이렇게 생기고 SiO2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다 외울 필요가 있느냐? 없다. 하지만 적어도 방막, 실리콘 방막 형성 정도는 알아두자. 요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혼자 그 전에 찍었던 거가 나왔나 보네요. 자, 삭제하시고 살짝 불안한데 이게 다 이렇게 주석들이 다 남아있게 되나?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되고 여기 봅시다. 대기압 CBD 드디어 AP CBD 나왔네요. 그죠? AP면 뭐랬죠? 처리율이 좋다. 앞에서 기억해줘. 처리율 9. 그 다음에 밀도 별로, 순도 별로. 그 다음에 핫월이 아니라 콜드월이었지. 핫월은 뭐였어? 로우 프레셔. 그 다음에 가스 많이 든다. 이 정도가 룰이었죠. 한번 볼까요? 가스주입형과 플래티넘형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한다. 가스주입형 컨베이어 벨트형 여기 있네. 그냥 가스주입형 컨베이어 벨트형. 그다음에 APCBD 시스템은 높은 처리 양과 그쵸? 우수한 균일성 좋다고 하는 균일성은 일자로만 쌓는 거지 순도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큰 직경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높은 가스 소모, 가스가 많이 든다. 반응기 내부의 청결 문제, 당연히 먼지가 들어올 수 있다. 요구된다. 저온에서 산화막 증착이 가능하다. 저온에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콜드월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온도는 많이 줍니다. 여기에서 요 아래 기판에다가 힛을 많이 줘요. 히터 여기 달아놨죠. 아래 기판에다가 반응성 올리려고. 산화막 증착 가능. 단차 피복 특성이 떨어진다. 순도가 떨어지니까. 순도와 밀도가 떨어지니까.
입자 오염의 이슈가 발생한다. APCBD는 이 정도로 외우면 돼요. 알겠죠? 다음. 이제 APCBD를 활용한 방막을 볼게요. 제가 이거를 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우고. 자, APCBD를 활용한 방막을 볼게요. 자, 산소하고 그다음에 실내인 가스를 넣어서 SiO2 방막을 만드는 게 APCBD의 대표적인 겁니다. APCBD 왜 써요? SiO2 만들려고요. 막질이 좀 떨어져도 두껍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자연 발화성이 순수한 실내인 요게 자연 발화성이 높대.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타버리는 불안정한 기체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르곤 가스랑 질소 가스랑 섞어서 한대. 그래서 450도에서 500도의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고 이게 낮은 온도라네요. 중간층 ILD 중간층 기억나죠? ILD 레이어 바이 레이어 비아홀 뚫었을 때 ILD에 좀 두꺼운 방막이 있었죠. 그게 이걸로 하나 봐. 그래서 SiO2를 증착시키는 이점을 갖지만 표면 이동이 어렵고 경계층을 통해서 표면 이동이 어렵고 평균 거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단차 피복을 그러니까 단차가 심한 거를 덮는 용으로는 좋지 않다. 장점 간단한 설비 구조 빠른 증착 속도. 그러겠죠? 왜? 챔버에서 진공 뽑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도 않잖아. 로우 프레셔. 아,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을 안 해봐서 그런 감이 없겠지만, 진공을 뽑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증착기를 쓰잖아요. 제가 저희 랩에 옛날에는 실험을 좀 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 6월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증착기 실험을 해보면, 지금 증착기에다가 실리콘 웨이퍼를 넣어놓고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서 진공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이 도달해야지부터 증착기를 동작시키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증착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증착이 그러니까 증착 순간적인 증착하는 것만 놓고 보면 좋은데 그리고 되게 통제가 잘 되는데 증착을 하는 전 프로세스로 증착 진공 시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넣을 때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돼. 그런데 APCBD는 컨베어 벨트잖아. 그러니까 순환율이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증착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지. 차이 알겠어요? 이거를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해야 돼. 근데 커버리지가 좋지 않아. 스텝 커버리지가. 그 다음에 상온에서 하기 때문에 파티클 오염도가 높지. 그죠? 하지만 APCBD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막질이 떨어져도 좋다. 막질 구려도 좋아. 하지만 SiO2만 두껍게 발라다오. 두껍게 발라다오. 라고 생각할 때는 뭐다? APCBD다. 그럼 어디에 쓰는 게 대표적이다? 인터레이어 데포지션 ILD에서 할 때 ILD에 SiO2 바를 때 옥사이드는 무조건 APCBD다. 대량의 가스 플로우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죠? 생산 효율이 낮죠? 생산성은 높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웨이퍼를 위치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아까 이것도 수평이라고 해요. 수직은 아니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APCBD와 APCBD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죠? APCBD 이제 좀 배웠으니까 APCBD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APCBD가 어디서 쓰이긴 쓰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정도는 감이 잡히죠? 자, 봅시다. APCBD를 이용한 헤우스 공정 볼게요. 자, 여기 테트라 에틸솔로 실게이트와 오존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SiO2 방막을 증착. 교수님, 아까 APCBD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또 웬 테오스예요? 자, APCBD 방식에서 우리가 어,
이거는 APCVD가 아닌데, LPCVD인데. 자, CVD 공정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테오스 공정이에요. 그냥 테오스라고 불려요. 테오스 공정이 뭐냐면 반응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예, APCVD의 단점이 뭐였죠? 빠른 처리량이 있는 대신 막질이 안 좋죠. 막질이 안 좋아서 결국은 SiO2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SiO2를 만들어야 되는데 SiO2를 만드는데 반응기만 좀 높여주면 좋겠다. 반응기만 좀 높여주면 좋겠다. 반응 효율, 막질, 순도 좀 높여주고 싶다. 그래서 개발된 부분이 오존이랑 같이 반응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기 8개의 오존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뭐였어? 실레인 가스였지. 실레인 가스가 아니라 여기 테트라 에틸 솔로 실게이트라고 하는 요 되게 특이한 물질의 것을 넣고 오존을 넣으면 내가 이산화규소를 만들 수 있지. 우리의 목적은 SiO2니까 SiO2를 만들다. 오존 때문에 반응성이 높아졌어. 그래서 산소를 이용할 때보다 막질이 매우 좋다. 그리고 압력 조건은 대기압 조건이거나 대기압보다가 약간 낮은 600토르에서 된다. 그러면 APCBD의 어드밴스드 버전이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테오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APCBD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테오스는 APCB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높은 처리량, 왜?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대기압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데 반응기를 높이기 위해 오존을 섞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실내인기에다가 오존을 넣으면 SiO2가 안 만들어지니까 SiO2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테트라에틸 솔로 실게이트를 넣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이 부산물 다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테오스로 예전에 저기 APCBD로 올렸던 거를 대체하면서 순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 사이에 인터레이어 IDL을 채우는 걸로 기술로 요즘 테오스를 많이 쓴다. 왜? 막질도 좋은데 속도도 빠르고 내가 온도를 주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대기압 조건에서 하면 되고 온도는 뭐 400도의 저온 공정이라고 하잖아. 400도에서 쓸 수 있다. 이해됩니까? 어드밴스된 버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안 지워질까요? 네. 그래서 PSG와 이 PSG와 BPSG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용어를 알으라고 넣어놨어요. 네, 여기 보시고 용어 아시면 되고요. LPCVD로 넘어갈게요. LPCVD는 Low Pressure CVD예요. 그래서 Low Pressure로 가면 프레셔가 낮춰진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APCVD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생산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수한 막 특성 당연하죠. 순도와 밀도가 높아지죠. 물론 이 뒤에서 나올 그 플라즈마 어시스턴트나 플라즈마 이넨스보다는 구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LPCVD 같은 경우에는 뒤에 플라즈마를 쓰는 것 자체가 비싸. 플라즈마를 쓴다는 게 되게 비싸요.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파수를 넣어줘야 되니까. 플라즈마를 안 넣어준다는 면에서 낮은 가격이란 뜻이에요. APCBD보단 비싸겠죠, 당연히. 저진공 빨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진공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는데 처리량이 많다는 건 이건 한 번에 몇 개 대량으로 때려 넣을 수 있다. 챔버의 크기만 개런티가 된다면. 아까 기억나죠? 챔버에다가 실리콘 이렇게 넣는 거. 그죠? 이렇게 넣으면 끝도 없이 많이 넣을 수 있잖아. 가스만 충분히 넣어주면. 맞죠? 자, LPCVD는 중간 진공 상태. 막 엄청나게 고진공은 아니에요. 근데 적당한 진공 상태.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로우. 세면 울트라라고 하겠지. 그래서 200도에서 900도 사이의 온도에서 라미나 플로우 현상이 APCVD보다 덜 일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라미나 플로우는 APCVD의 특유물이니까. 그래서 저진공이니까 얘네들이 막 랜덤하게 방향이 막 상대적으로. 그래서 APCV보다 성장률은 낮다. 분당 15나노에서 10나노 사이로 APCV보다 낮은 성장률이다. APCVD가 속도가 제일 빨라요. APCVD는 빨리빨리 되는 거야. 음. 그래서 LPCVD는
저진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APCBD의 반응실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 계속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뭐지? 여기 돼 있나? 자, APCBD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거에는 이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여기서 보면 없네. 지우지 뭐. 자, 여기 보면 LPCBD는 핫월 뭐야? 아까 여기에 월이 엄청 많다 그랬죠. 아까는 이렇게 월 하나, 이렇게 월 하나, 이렇게 월 하나 있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냥 하나로만 돼 있는데 핫월이 있어서 이 안에를 다 찐빵 굽듯이 hit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hit을 이렇게 주는 거야. 여기 저진공 잡고 물론 저진공 잡은 상태에서 hit을 주는 이유는 이게 저진공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플라즈마 아니 플라즈마가 아니라 그 넣은 가스가 디퓨전 값이 더 보장됩니다. 그런데 핫월에서 온도를 높여주면 더 보장되죠. 그래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다 가스가 그러니까 침투하게끔 하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반응 다 하면 이렇게 축 하고 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핫월이다. 핫월 시스템이 대표적인 LPCBD다. 알고 있으면 돼요.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 뭐 벽에 증착이 발생. 뭔 얘기야? 요 벽에도 붙겠지. 요 벽들, 요 벽들에 다 붙겠지. 여기만 붙지 않을 거 아니야. 요 벽에도 붙잖아. 그래서 주기적 세척 필요하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 또 있네.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없어지더라. 자, LPCB 산화불의 용도 똑같죠? 층간 유정체 ILD네. 인터레이어 데포지션이었네. ILD에 쓰고 측벽 공간, 좁은 트렌치 고립체 산화물 채우기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산화교소를 증착시키는 SiO2 얘기하는 거예요. LPCBD와 공정이 낮은 압력과 600, 700 사이에서 온도에서의 산소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테오스를 분해한다. 로우 테오스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라막 공정. 이거 왜 챙기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지라막은 뭐예요? 지라막. NO2겠지. 질소산화막. 질소산화막을 그 LPCBD로 놓으면 이전에는 SiO2 얘기했었지. SiO2 ILD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라막은 STI 공정에서 마스크 물질, STI 공정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STI 공정은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저 위쪽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피우물과 N우물 사이에 피우물과 N우물 사이에 여기 경계하는 어떠한 박이 이 격벽을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게 있거든요. 이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요 막을 STI라고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 격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NO2에서 왠지 모르는데 계속 이러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2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깁니다. LPCBD 아까 얘기했던 똑같아요. 이런 모양 보면 그냥 LPCBD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웨이퍼를 수직으로 100배에서 200매 정도 배치하여 낙하 불순물을 오염 방지한다. 낙하 불순물은 어디서 생기는 거였겠어? APCBD에서 생겼던 거잖아. 그거 했지. APCBD에서 어드밴스 된 건 뭐라고? 테오스라고. 테오스는 뭘 쓴다고? 오존을 쓴다고. 그죠? 그래서 LPCBD는 순도가 좋아요. 당연하죠. 진공이니까. 그 다음에 스택 커버리지도 좋은 편이에요. 뭐보다? APCBD보다. 대량 웨이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높다고는 얘기 못해요. 처리량이 많다고 그러는 건 그냥 한 번에 200개 넣어서 하면 된다. 느린 증착 속도, 고온 공정이 필요하다. 고온 공정이 왜 필요하댔어? 핫월 시스템인데 고온 공정 왜? 가스의 이동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스 이동도가 높아야지 어? 저기 로우 프리퀀시로 넣은 거, 아니, 그러니까 로우 프레셔로 넣은 거에 장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사이드만 쓰는 건 아니고 옥사이드와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도 쓰고 텅스텐 실리콘도 쓴다. 보통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LPCVD에서 폴리콘 방막.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전에 APCVD 할 때 우리 실리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실리콘 얘기 안 했지. 근데 여기서 지금 폴리실리콘 SI 막 쓴다고 하죠. 그럼 무슨 얘기야? N형 우물, P형 우물이 있는데 폴리실리콘은 어디예요? 여기 폴리실리콘. 우리 게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쓰거든요. 폴리실리콘 막 방막 만들 때 LPCVD 쓰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도핑된 폴리실리콘, 도핑 시켜야지 전도도 있는 전도체 물질로 쓰죠. MOS 소자에서 게이트 전국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특정한 저항률로 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LPCVD는 폴리실리콘은 어디? 게이트. 이 정도로 외우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속 뜨지만 계속 무시해 줍시다. LP 실리콘에서 폴리 실리콘 막 증착과 관련돼서 570도에서 600도의 LPCVD 증착. 저진공이겠지? 그러니까 뭐 1토르보다 낮고 0.2토르. 1토르와 0.2토르. 그 다음에 20%에서 30% 희석된 실내인 가스를 씁니다. 실제로 100에서 200나노 분당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뭐랬지? 분당 증착률이 APCVD보다 어떻다고? 높다고 낮다고. APCVD보다 낮은 성장률. 그죠? 100에서 150. 자, APCVD보다 뭐? 높다고 낮다고? 낮다. 100에서 200, 100에서 150. 비슷하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나온다. 실리콘이 나온다는 건 APCVD는 보통 SiO2, 얘는 Si도 된다. 그죠? 이해됩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 다음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잠깐 끊어서 안 가고 바로 갈게요. 플라즈마를 넣고선 CBD 하는 방식이 있어요. 플라즈마 CBD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는 뭐였어? 반응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전구체가 형성돼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플라즈마가 생겼겠지. 플라즈마 어시스티드거든. 플라즈마 어시스티드. 그럼 플라즈마가 도와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플라즈마가 도와줘. 자, PECVD, 플라즈마 이넨스드 CVD, PACVD, 플라즈마 어시스트 CVD.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게 추가됐잖아. 보여요? 그죠? 요게 추가됐으면 요거의 역할이 있겠지. 그죠? 그럼 요 역할에 대해서 볼까요? 자, 플라즈마 이넨스드 먼저 봅시다. 플라즈마 이넨스드. 플라즈마 챔버에 저온 히터를 사용하여 중성가스 분자에서 분해된 가스 라디칼이 웨이퍼에 부착됨. 라디칼의 형성 속도가 빠르고 온도 압력 가스 플라즈마에 다양한 재현 요소가 있음.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플라즈마 어시스티드는 CBD랑 뭐가 다를 것인가? 자, 이거 계속 뜨네. 봅시다. 구조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플라즈마 이넨스드예요. 보면 아까 스포터랑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형태가 달라요. 여기 기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증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증착시킬 거예요. 그 다음 가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보입니까? 이 화살표의 역할은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전압을 걸어서 여기에 떠 있는 이온들을 순간적으로 아래로 딱 붙이는 역할이에요. 그죠? 이게 이온들이 전하를 띠잖아요.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야 되겠네. 여기에 플러스를 걸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오겠지. 근데 이온들만 오면 의미가 없지. 이온들만 오면 의미가 없어. 아까 스퍼터는 어떻게 했었지? 타겟이 있고 타겟에 이온들을 붙여서 그 이온 타겟을 뜯어낸 것을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서 아래로 딱 붙여서 그 원자를 아래 솔리드에다가 붙이는 거였죠. 근데 PECVD는 뭐냐면 이온을 넣을 거야. 이 전자 프리 라디칼 이온들을 만들 거야. 이 이온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요해요. 주파수를 넣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플라즈마 상태에서 스퍼터면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타겟이 없죠. 타겟이 없는데 대신
케미칼을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케미칼을 넣어줘서 이 가스 무드 안에 이미 그 붙어야 될 어떠한 이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온만 있으면 여기에 케미칼에서 넣은 분자랑 반응해서 여기에 딱 붙어 있겠지. 여기에서 이미.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서 아래다가 딱 붙이면 플라즈마를 쏴서 이온을 만들었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쏴서 레디컬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디컬들이 여기랑 붙어서 요걸 바닥에 붙인다. 그래서 플라즈마 이넨스드 혹은 플라즈마 어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될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타겟 썼던 스퍼터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해요. 스퍼터는 차이가 뭐였죠? 스퍼터는 제가 이거 지울게요. 스퍼터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이거 안 지워지네. 이건 이렇게 지워지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것도 되나? 되나? 네네. 네. 네. 아까 스퍼터는 어땠죠? 스퍼터는 MFC가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가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스퍼터에서는 소스가 이미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온이 플라즈마를 써서 이온이 여기를 뜯어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개념이었다면 이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은 이미 가스 챔버에서 넣은 가스들이 어느 정도의 레디컬을 형성하게끔 우리가 플라즈마를 때려서 그거를 분해시켜서 이온화시키고 그 이온화된 보라색 플라즈마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강화된 플라즈마 이넨스는 증착 온도가 매우 낮아도 됩니다. 왜 온도가 낮아도 될까요? 여러분, 온도를 높이는 목적이 뭐였죠? 프리하게 많이 이동하는 디퓨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지. 근데 플라즈마 이넨스드 CVD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전압을 가할 거기 때문에 이미 디렉션을 쭉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이유가 없어요. 온도를 높여줄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교수님 열분에 의해서 그 라디칼을 형성시키게 이렇게 부산물을 형성시키게 했던 그 위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위에서 우리가 온도가 여기 보세요. CVD의 화학 반응을 결정짓는 데는 열분해도 있어야 되고 광분해도 있어야 되고 환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열분해가 필요할까? 광분해가 필요하나? 산화가 필요하나? 안 필요하다고. 왜 안 필요하냐면 플라즈마가 있잖아. 플라즈마가 이미 이온화 시켜줄 텐데 뭔 걱정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다. 자, 실리콘 지라막 SiNH4는 800, 900도 같이 높은 데서 LPCVD를 이용한다. LPCVD는 핫월이라고 했죠. 그죠? 온도가 높아야 된대.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일단 LPCVD를 쓰려고 넣는 순간 800, 900도에 구워주는 과정에서 내 알루미늄이 녹아버려. 그러니까 온도는 낮으면서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위에다가 방막을 씌우고 싶을 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온도는 낮은 상태에서 방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 PECVD가 적합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LPCVD에서는 안 되는 게 PECVD에서는 된다. 그래서 PECVD 상황에서 공정을 사용하면 350도에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절연체를 만들 때 우리가 저온 진공이 필요할 때는 PECVD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요약하자면 온도는 높지 않아도 되네. 왜? 얘네들을 분해시킬 수 있게 하는데 RF,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파수로 갈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우지 않아도 된다. 자, 요거를 지울 건데 아까 안 됐던 거 이거 되나 한번 볼게요. 그리기, 지우개,
지우개, 스트로크 지우개. 이 지워지나? 안 지워지네.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지우고. 자, 그러면 넘어가.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거. 자, 중요한 거 뭐? 요건데 뭐냐면 HD PCBD가 중요합니다. 왜? 요런 PCBD, APCBD, HD PCBD에서 APCBD가 제일 구린 거야. 그죠? APCBD가 제일 구려요. APCBD가 제일 구린데 단차 메우는 데는 제일 별로야. 근데 단차 메우기의 최고봉은 HDPCBD야. HDPCBD는 단차 메우기에 왜 최고봉일까요? HDPCBD가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HDPCBD는 그냥 이 그림이 다 설명해줘요. 이렇게 PCBD를 통해서 방막을 쌓아요. 쌓았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계속 증착하다 보면 에어 보이드가 여기 생겨요. 에어 보이드가. 그죠? 그리기. 자, 여기에 에어 보이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에어 보이드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애칭을 섞어줘요. 애칭을 섞어주고 다시 데포지션을 하면 여기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요게 바로 HDP CBD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스펙트 레시오가 3대1, 4대1 이상에서도 우리는 틈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보이드가 발생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HDP CBD를 하고 HDP CBD를 이용하면 우리는 고밀도 플라즈마 베이스의 CBD에서도 보이드를 피해서 방막을 채울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에스펙트 레시오가 센 경우에도. 낮은 경우에는 싼 거 해도 돼. 근데 비싼 거 써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텍 장비를 이용해서 쓰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못했던 걸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계열의 HACBD, HECBD, HDPCBD가 왜 전보다 나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스피노온 글래스도 배울 거예요. 스피노온 글래스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페이지가 있다면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스피노온 글래스는 뭐냐면 스피노온 다이엘렉트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메워 있는 데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CBD로 이걸 채우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여러분 물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물은 공간을 다 채우고서도 평평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 그 장점을 이용하자는 거야. 스피온 글래스는 리퀴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SiO2인데 유리거든요. 유리를 용제에 녹여가지고 용매화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부어버려. 그러면 이 틈을 다 채우겠지. 뭐가? 스피온 글래스가. 여기를 다 채워. 다 채우면 여기가 SiO2로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끝이에요. 스피온 글래스. 그래서 ILD의 평탄화를 위해서 쓴다. 평탄화는 SOG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400도에서 경화시킨다. 그래서 틈 채우기 용으로 쓰이거나 평탄화층으로 사용한다. 아시겠어요? 이게 CBD에서 거의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부터 그러니까 방막을 형성하는 메커니즘, 방막은 크리스탈리제이션과 그로스, 그래서 플랫 필름이 된다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에스펙트 레시오라고 하는 이게 같은 크리티컬 디멘션일 때 깊이 들어가면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채우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APCBD 상원 증착에서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HDPCBD 같이 플라즈마를 이용했는데 깎으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CBD는 원리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APCBD랑 뭐 LPCBD랑 차이점. 그 다음에 증착 속도는 뭐가 더 좋은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됩니다. CBD 수업은 여기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는 리소그래피랑 그 다음에
저기 애칭에 대해서 드릴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